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전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이죠. 원문 두 번째예요. 예, 첫 번째는 양기상상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오기죠. 오기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성형, 형상을 이루고 있을 때 형은 불가해하라, 불가하다, 뭐가 해롭게 하는 것. 이제 여기서 해가 무엇인지를 이제 임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유시주나 똑같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인데요. 그래서 오늘 사례명조가 3개니까 3개를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 원문 두 번째 오기는 끝납니다. 자, 봅시다. 자, 목으로서 형태를 이루어져 있으면 설계, 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식상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오늘 사례명제 첫 번째가 뭐예요? 목이 왕이에요. 예, 웬만하면 다 목으로서 일주를 잡으신 거예요. 사례명제를 잡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식상 설계해요. 그러면 수로서 생지하라. 예, 물로서, 인수로서요. 관살 교과해요. 예, 관살이 서로 관과 살이 서로 공격을 해요. 그럼 화이행지, 이건 식상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 제살하는 거죠. 인수가 중첩됐어요. 토입해지라. 이건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재성으로서 인수가 중첩은 뭐예요? 인수는 수죠. 그래 토로서 배지하라. 오늘 하나 또 토용신 두 번째가 마지막이 있습니다. 재성이 가볍고 겁자가 무거워요. 이런 때는 금이성지. 이거는 관으로 가서 일주를 극해주라. 그러면서 성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맨 나중 해석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지지로부터 쓰임을 얻어서 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어떻게 거의예요. 거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의 편고지병 없다. 편고한 병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어찌라고 해서요. 서리법이죠. 화호라고 해서 환명, 근심이 되겠는가? 명리야 불수, 명예와 이익을 얻지 못함을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즉, 예를 든 거예요. 목으로서 논하니 오행이 모두 개가 성형이면 역시 방차, 역방차예요. 이와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추 밀어나가라. 만약 사주에서 이루어진 게 없으면 성우 세운에서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성, 이룰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종신농록이라고 해서 자갈반 녹자예요. 오죽하면 자갈에선 농사가 되질 않죠. 농록풍성이라고 그러죠. 흉다길소라. 흉은 많고 길은 적을 것이며 유지 뜻은 있으나 난신이 펴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유지 난신이라. 네, 맞습니다. 네, 자, 사례명조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거 사주입니다. 이건 수가 많죠. 인수격이에요. 수채토화용조입니다. 그런데 이 토를 쓰겠다고 용신에서 토를 쓰겠다고 하시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이 갑목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수가 채니까 그렇습니다. 토화용조예요. 그럼 목은 뭐냐? 플러스 한신이 되겠죠. 목은요. 수가 많을 때 인수가 많으면요 비겁도 용신으로 써요. 인수가 많은데 왜 어떻게 비겁을 씁니까? 아니에요. 인수의 기운을 설하기 때문에 비겁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행에서 이렇게 편중됐을 때는요, 이 강한 오행을 배설시켜 줘야 돼요. 자죠. 수세 창광하죠. 미쳐 날뛰는 거예요. 홀로 무토가 배지, 이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간목을요, 북돋아주고 있다. 이 지주지공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숫돌지자입니다. 숫돌이라는 것은 가는 것도 있지만
이 고를 내는 거죠. 예, 그래서 기둥을 고를 내갖고 부목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예, 분명히 일주를 근본으로 해서요. 예, 이 간목이니까요. 뜨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을 막아서 예, 부범하죠. 부범이야. 그러나 무토 역시 전적으로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 술토에 의지하고 있어요. 근고 예, 연지죠. 예, 연지에서 만약 유진무술 예, 진토가 있으면서 술토가 없으면 어떻게 해? 진은 곧 습토예요. 그러면 술을 보면 어떻게 돼요? 탕 해서 이거 목욕탕 할 때죠. 예, 물 끓을 탕자죠. 예, 그래서 무토는 불럭시근 예,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하죠. 묵은지토 뿌리가 없는 토는 어찌능이 막을 지자입니다. 백천지원 예, 많은 물에 근원을 막을 수 있냐. 그러므로 이 명조의 소중한 것은 술토 예, 연지에 있는 술토다. 또한 한목은 무향이라고 했는데요. 뭐 똑같아요. 향이나 양이나 적천수 칭의는 아마 저 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양이나 향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차가운 나무는요 볕이 없으면은 필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화가 온지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목방에서 발령. 보세요. 이렇게 지금 대운이 목방향을 가도 발령을 한다 그러죠. 소위 운이 남방 화왕지로 갈 땐 발제수만이라. 그래서 이름이 어디서 1호에서 이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발제수만이 수만을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역시 보십시오. 수가 강할 때는요. 토화를 쓰지만 목도 플러스 한신이라 아무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예, 대운이 살린 명주죠. 예, 물론 맨 마지막 설명을 하시면서요. 마지막 사례 명주는 대운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사주 좋은 것은 운 좋은 것만 못하다고 또 임철조 선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임자월에서요. 갑자 일주로 수세가 태왕해요. 그래서 무토를 용신을 하고요. 중주의 천명과 같이 멀리 떨어지는 술토에 뿌리를 둔 무토 용신이 그 무토를 도와줄 화기가 시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신이 될 뿐만 아니라 대운에서 살린 명조죠. 화기가 없는 관계로 중주자의 설명대로 중국에서는 세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대운이에요. 1호에서 공명. 1호라고는 대강 아시죠? 정식 코스가 아닌 그러니까 뜻밖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나요? 1호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되죠. 수가 8.6이에요. 목 1.6, 화는 못 씁니다. 이게 토 3.4 좋습니다. 숫자 토와 영조죠. 그래서 남방 대운에 발제한 사주입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한번 빼드릴게요. 뭐 사람 명조 3개니까 3번을 누르면 나올 겁니다. 네. 용신이요. 이 무토술토는 하얗죠. 네. 그런데 하얘도 이건 쓰는 겁니다. 간목을 쓰고 있고요. 이 진토운은 안 좋습니다. 요 운을 벗어나야만이 되죠. 네. 그래도 자주 무어, 기미까지 미터 대운까지 좋습니다. 네. 예. 지금 80점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물론 이 기토는 썩 좋은 운은 아니죠. 예. 네, 이 사주 또 양인격은 간목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네. 자, 몇 번인가요? 60번이죠. 네. 부인, 네. 무토를 여기다 쓰면 되고요. 아이고, 됐네.
네, 이렇게 쓸게요. 무인, 을묘, 갑진. 네, 이것도 목체입니다. 신미. 자, 이 용신을요, 이 신금으로 다 잡아요. 프로그램에서도 잡는단 말씀이에요. 이 신금이 참 어떻게 용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이것도 목체예요. 예, 목이체라 금토용조죠. 예, 그냥 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목이체니까 이 화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 금운에 발복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 차조, 지류, 남방, 동방이다. 예, 맞습니다. 임묘진, 이렇게 돼서요. 예, 동방이다. 이 양인격입니다. 겁인사령했어요. 그래서 정관을 쓰는 사주예요. 용신으로는 1점 미금, 한 점에 작은 금이 있어서 성지부정,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해놓으시고도 이 경신 신유운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다가 서양불계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초운, 화토운에는요, 부실, 생화지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체니까요, 소라는 기운은 관계없죠. 재원이 어디에요? 통유, 여유름을 통했다. 보세요. 다시 경신신유에는요, 신금득지에서요, 성지 또 1호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이라고 해서 이거는 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사지 주목, 주목까지 됐네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내고 벼슬도 삽니다. 지금은 못 사죠. 여튼 이조 말이 제일 흉흉했죠. 개운. 이 개운님은 생목설금에서 블럭이다라고 했는데, 개운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뒤로 가야나 개운이 되거든요. 아유, 뭐 그 두 후운까지 볼 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신 임대운이 오히려 더 안 좋죠. 개운보다는. 경신 신유 임술, 네, 이렇게 되죠. 전형적인 격공론이 양인격이에요. 예, 그래서 신유대원까지만 있는데 중주자는 개운이 분력되었다는 것은 대원호는 임술개해 80까지 살았다는 경우이므로 임술의 계모년이 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 예. 양인격입니다. 저 양인격에 정관을 쓰는 사주입니다. 관을. 예. 용신으로요. 상신 아닙니다. 용신이라고 해야 되죠. 자, 봅시다. 이번을 열려면, 네, 맞습니다. 이 진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금을 쓰겠다는 거죠. 네. 목재 금토용조예요. 참 대단하죠. 이 운도 괜찮은 거예요. 목이 차라요. 네. 괜찮습니다. 이 운까지예요. 이 술토대운, 임수대운에는 그렇게 금을 솔해서 목을 생겨갖고 그러네요. 예. 이런 때는 조금 좀 제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자, 또 양인격이에요. 이 간목 보세요. 양인격이죠. 그러나 이게 금이 없어요. 예, 관이 없죠. 양인격엔 관을 써야 되는데요. 자, 봅시다. 여기다 이렇게 하고 쓸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예. 개미을명. 또 제가 뭐를 잘못 건데 여기를 해야 되는데. 값을 의뢰. 목체죠, 뭐. 양인격입니다, 이것도요. 차조 주중에 미토심장이라고 했어요. 예, 미토가 있고요. 술토자자라고 해서 술토가 어디 있을까요? 술토 없는데요. 의뢰.
예. 아하. 술터를 깔고 앉았다고요? 예, 자, 간목을, 예, 적으세요. 위, 재래 취하. 재성이 와서 내가 취하면 된다. 이 본래 양인격은 관성을 취하게 돼 있는데, 금이 없으니까요. 미상불미.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이중부정이니까 일찍이 뭐뭐 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인, 단지, 원인은 사주에서 금이 없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또 오행이 또 어떻게 돼요? 화 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목이 강하니까 화대운으로 가야만 되는데 이게 수대운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해시 또한 해시다. 저 해시죠? 네. 예, 그래서 개수 통군 생겁하고요. 이 개수. 예, 그래서 해묘미 아주 목국을 이루니 족이 일찌감 뭘 도와주냐? 뭐죠? 양인이 창과 미쳐 날뛰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살펴보면 그 세운 역시 무성지라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 소마 아마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있었나 봐요.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을 해갖고요. 극처무자, 마누라는 극하고요. 자식도 없다라는 것이죠. 유차 추지 이런 것으로 미뤄보면이라고 해서요. 자 이제 사주 탓을 대운 탓을 하십니다. 사주에 운이 안 좋으면 하나도 이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참 운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차가 네 건데 추지 명의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 재운 운에 있지. 운은 그 가홀호라고 해서 홀호라고 해서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어느네 이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사람 됨됨이가 능은지 이건 능멸할 능자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뜻을 가지고 능멸할 정도로 사람이 된다 하지만 운이 없으면 불능자달 스스로가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에 대해 말씀 강조하십니다. 운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인격이죠. 그래서 이 재성을 봐야 되는데 재성을 보려고 해도 운이 화운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식상생절에도 했으면 좋은데 관살상진으로 하든지요. 화대운도 오지도 않고요. 참 답답하죠. 걸러고 격에서요. 그렇습니다. 목이 7.0입니다. 약간 대운이 안 좋아서 그래요. 금은 없고요. 관살은 없고요. 토가 1.8이죠. 그래서 이 토를 쓰려고 하는데 그 토를 살려주는 운이 들어오질 않더라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토를 용신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이게 수운으로 흐르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살금살금 이제 사라지고 극처무자가 된 거죠. 그러나 이 후운에는 그래도 금운으로 흘러서 그래도 그럭저럭 받아먹을 것 같은데 오기 전에 아마 극처무자를 하고 올해 22살이니까 개수대운도 썩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죠. 보세요. 토용신이라 이 축은 그래도 조금 파랗게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기가 한꺼번에 모였을 때 이게 독상은 뭘까요? 하나의 상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것이 이제 곡직격, 인수격 이런 거예요. 일자의덕이라고 하죠. 곡직이 염상지루다라고 했죠. 여기 이제 특수격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준비해서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